자, 그러면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나라가 부흥을 해도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 삐뚤어진 역사를 밝혀주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역사는 누군가는 바로 세울 것이야. 등한시했던 세월 때문에 우리는 4년간 망가져가는 대한민국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거의 생업을 마다하시고 전면전을 벌이고 계시는 우리 국사교과서연구회 우리 김병헌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멋진 연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국사교과서 연구소장 김병헌입니다. 오늘은 웃기는 위안부, 웃기는 국민훈장,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의 국민훈장 서운을 당장 취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28일 위안부 이력에 김복동 씨가 별세하자 문재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빈소를 찾아 조문하였습니다. 이어 여야 정치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김 씨의 빈소를 조문하는 진풍경을 연출하였습니다. 김복동 씨의 사회적 지위는 6.25 전쟁 영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가 원로급이었으며 최고의 국가 유공자급이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용수 씨를 비롯한 위안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해마다 위안부를 청와대로 초청하는가 하면 위안부 기림의 날에 직접 참석하여 기념사를 낭독하는 등 지극한 관심과 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씨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그가 대내외적인 왕성한 활동으로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격상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 씨는 그러한 활동 때문이었는지 201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12월 소위 일본군 위안부 김복동 씨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훈하면서 서훈 당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1992년 피해 신고 후부터 현재까지 수요 시위 참석, 일본 증언 집회, 유럽 및 미국 순회 캠페인, UN 인권위원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 증언, 나비기금 창설, 콩고 내전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에 대한 지원 등 위안부 문제 해결과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 등에 기여함이라는 주요 공적을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는 정의에 따르면 김복동 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닙니다. 김 씨의 초기 증언에는 15살 되던 해인 1941년 어느 날 우리 동네의 구장과 반장이 계급장이 없는 누런 옷을 입은 일본 사람과 함께 우리 집에 와서 정신대로 가야 한다고 협박하여 자신을 데려갔다고 하였으며 부산서 배를 탈 때부터 나를 데려갔던 일본 사람과 부산에서 우리를 지킨 조선인 남자가 우리를 인솔하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김 씨를 데려간 사람은 일본군이 아닌 일본인이었습니다. 김 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김 씨가 이처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둔갑한 데는 윤미향의 역할이 컸습니다. 윤미향은 지난 2020년 3월 11일 수요 집회에서 김복동 씨가 그린 14세 소녀시 끌려가는 날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이 그림은 김복동 할머니가 자신이 끌려갈 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것입니다. 만 14살의 김복동 할머니는 경상남도 양산에서 조선인 반장 그리고 일본 군복을 입은 군속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함께 와서 나를 군복 만드는 공장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했다며 김 씨가 끌려가는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미향이 보여준 유채밭 뒤로 성산 일출봉이 우뚝 솟은 그 그림의 공간적 배경은 제주도로 경상남도 양산 출신인 김 씨가 들른 적이 없는 곳입니다. 더구나 그림에는
착금을 한 총을 맨 2명의 일본군이 한 소녀를 강제로 데려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김씨의 증언에 일본군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김복동 씨가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윤미향은 또 자신이 쓴 25년간의 수요일이라는 책에서 어떤 곳에는 일본 경찰이, 어떤 곳에서는 일본군이 김씨를 끌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윤미향은 김씨를 끌고 간 사람을 군속, 경찰, 일본군 등 수시로 바꿨습니다. 김씨 증언에 따르면 김씨를 끌고 간 사람은 일본군이 아니라 정신대 동원이라는 명목으로 공무를 사칭한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김씨는 당시 유행했던 취업사기, 공무사칭 사기 등의 범죄 행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김씨는 그림으로 국민을 속이고 윤미향은 또 이 그림을 이용해 국민을 속이고 25년간의 수요일이라는 책으로 또 국민을 속였습니다. 덕분에 김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둔갑하여 국제활동을 벌이고 훈장을 받고 대통령의 병문안과 조문을 받는 국가원로급 인사가 되었습니다. 김씨에게 주어진 국민훈장 모란장은 김씨의 공로에 대한 서운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거짓말을 지어낸 모든 이에게 주어진 거짓말 대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처럼 훈장의 가치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훈장을 한낱 우스개로 만들어버린 김씨의 국민훈장 서운을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가난입니다. 위안부에 대한 1차 가해자는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 나라, 딸 자식을 팔아넘긴 부모, 여인들을 물건처럼 취급한 인신매매범과 포주이며 이 불쌍한 여인들을 이용해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며 국제사기극을 벌인 정대협, 정의연,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위안부파리 학자, 운동가, 정치인 등의 그 사람들이 바로 위안부에 대한 2차 가해자입니다. 그 중 가장 큰 가해자이자 수혜자는 바로 문재인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이지 일본에게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닙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은 일본군과 일제의 책임을 명시한 위안부 피해자법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법을 폐기하고 파탄난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주권 국가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